안녕하셨죠? 백광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정인을, 육친 정인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정인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에 이제 정인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정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아보는데, 오늘 그 정인의 역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연 사주내에서 정인이라고 하는 육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 요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화면에 이제 나와 있는 제극인이라든지 상관폐인이라는 어떤 문장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서서 상관 시간이라든가 재성 시간에 이제 한 번씩 다뤄졌던 것들인데, 그 당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성을 다뤘던 정제나 편제 때는 이제 그때 인성과의 관계는 재의 입장에서 바라본 인성의 관계라면, 이제 이번에는 그 인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재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관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뒀을 때 이제 간접적인 폐인, 즉 정인의 폐인 역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이 정인이라는 것의 요소가 직접적으로 이제 상관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극인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가 인성을 극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인성의 육신이 재로부터 재성의 글자로부터 이제 극을 받는 입장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양간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그 편제가 정인을 극하게 돼 있는 구조. 편제가 정인을 합하게 돼 있는, 그게 아니라 합하게 돼 있는 구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양간 경우에는 양간의 정인은 편제와 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화인 일간이 있다면 병화한테는 을목이 정인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제는 경금이 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과 을은 합하게 돼 있죠. 을경합으로, 을과 경은 을경합의로 천간합이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병화 일간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죠. 가족 관계로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합하는 관계니까 상당히 유정한 관계죠. 유정한 관계, 다정한 관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족 관계로 본다면 이런 구조는 상당히 아버지 어머니 관계가 유정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제극인의 관계, 즉 재성이 정인을 극하는 관계로 상정해 놓고 봤을 때 실제로는 극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 오히려 잘 어울리는 관계로서 오히려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제극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인성을 극하는 재의 요소가 아니라 이런 재의 요소가 인성과 합하는 요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구조로 이제 상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일간은 어떤 정인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또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사업성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사주들은 자기의 어떤 자격성을 따가지고 그 자격을 이용해서 사업성적인 어떤 요소들을 구현해낸다든가 아니면 지식사업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구체화해서 사업적인 요소로 이끌어내는 걸 잘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리한 측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음간 같은 경우에 정인은 음간 예를 들어서 이제 정화 한번 볼까요? 정화인 음간은 정인이 뭐예요? 정인이라면 당연히 간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식신은 뭘까요? 화생토니까요. 기토가 식신이 되겠죠. 자, 여기는 정인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정화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은 또 합이 됩니다. 갑기합이 되죠. 자, 그래서 갑기합이 돼서 이 음간 같은 경우에는 정인과 식신이 합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 정인성에 여기서 아까도 위에 설명드렸던 대로 자기 정보나 지식, 학문성, 그런 자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밥그릇을 구현하는, 즉 자기가 먹거리를 만드는 힘, 자, 이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정인과 식신은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지만 다 길성의 요소입니다. 길성의 요소. 그래서 길성끼리 이렇게 합해서 묶이는 거는 조금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길성은 각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활발히 써야 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합의돼서 힘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이런 역할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인, 식신이 한데 묶임으로 인해서 좀 개별적인 육친 역할을 잘 못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양간의 정인은 편재와 합을 하고 음간의 정인은 식신과 합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음간의 정인과 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제극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간은 이제 이 정인은 상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인이 이렇게 극을 하게 돼 있는 구조죠. 여기선 이렇게 극을 할 거죠. 여기선 이렇게 가는 거죠. 극을 하게 되고 정인은 상관을 폐인하게 돼. 그럼 바로 상관 폐인의 요소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극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양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제가 바로 정인과 제극인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정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가 되고 정제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처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와 처의 갈등의 요소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반면 그 사주 내의 이 인성의 세력, 특히나 이제 정인을 플러스 정인이 만약에 혼잡돼서 숫자가 많다, 그리고 편인도 막 섞여 있다, 이럴 때는요, 이러한 요소의 재성이, 특히나 이런 것들이 와서 적절히 극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정인들이 갖는 불합리한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게으름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아이디어에만 국한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실행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들, 이런 것들을 극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을 일깨워주는 요소, 이것이 이제 재성이 제극인을 함으로 인해서 이 인성의 불리한 점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극인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은 제극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합관계로 이루어지는 방향성이 이렇게 전환되는, 그래서 실제로 합이 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실제 제극인이 됐을 때 이제 어떤 형식이 이제 제극인이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극인이 돼서 합리화되면, 그 인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제어해서 적당한 현실 감각을 일깨워주는 요소까지는 좋으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인성의 세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제 세력이 너무 많아서 약한 인성을 극해 들어가서 인성을 파극시켰을 때는 결국은 돈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그 인성, 즉 명예나 그런 자신의 어떤 존엄성, 이런 것들을 파괴하면서까지 돈벌이에 치중하거나 돈에만 너무 국한되는, 그런 돈에만 무덤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재성 시간에 탐재개인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성과 재성이 양간 같은 경우에는 편재와 정인이 잘 합의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앞에 재성 시간에 배울 때 재인불해, 재와 인성이 함께 노는데 어려움이 없다, 재인불해가 되는 요소로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극인이라는 큰 범주에 놓고 봤을 때 인성과 재의 관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상관 폐인인데요. 이제 상관 폐인은 우리가 상관을 말씀드릴 때 상관이라는 요소는 일간의 기운을 활용해서 뭔가 자기 재주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쓰이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상관의 육친성인데,
이것이 이제 정관을 봄으로 인해서 이 상관 견관이 되면 상관 견관이 돼서 이제 관을 깨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사주 형국으로 갈 확률이 많죠. 자, 그럴 때는 보통 대체적으로는 이 폐인이 등장, 즉 도장, 찰패자죠, 패자가. 그래서 이 인성의 도장, 정인을 참으로 인해서 상관을 제어해 주는 것을 상관 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상관 폐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상관 폐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상관은 결과적으로 이제 상관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대체적으로 일간의 기운을 빼서 이렇게 해서 이 자기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구현이 되는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재성이라는 요소를 만나서 어떠한 재성이란 그릇의 결과를 담아내는 역할이 되면 이 상관생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 결과적으로 돈으로, 재화로 연결되는 하나의 사이클이 된다 그랬죠. 자, 사실상 이렇게 일간의 힘이 있고 통분이 잘 이루어져서 상관, 재성으로 연결되는 이 구간이 잘만 이루어지면 매우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상관을 쓸데없이 이 인성이 정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재화를 한다 이러면서 이 상관을 죽여버리면 사실상은 일간이 상관생재를 하는 이 사이클에 아주 방해의 요소가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사실상은 정인의 등장, 즉 상관의 폐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죠. 근데 이제 이럴 때 나타나면 상관 생재도 안 되고, 그렇다고 폐인하는 것에 어떠한 득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되는 거죠, 사주에서. 그래서 오히려 일간을 중심으로 정인이 이렇게 상관이 있어서 폐인을 시켜주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굳이 재성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인성, 일간, 상관의 3자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면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반듯한 사람이 많습니다. 반듯한 사람. 마치 아주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반듯한 사람인데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한 법 없이도 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정인이 상관이 폐인이 돼 있어서 재성의 입장에 육친이 등장하지 않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그 종교인이라든지 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그런 걸 NGO 단체라고 그러죠. 사회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의 어떤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자, 이런 사람들 또는 뭐 사상가 뭐 등등 이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반듯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좋은 직업적인 요소에서 이 반듯함이 필요한 그런 직업에서 이런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다가 만약에 중간에 이런 재성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 이런 게 되면 상관이 갑자기 재성을 보고 싶어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돈을 밝히게 된다던가, 그래서 뭐 이런 돈 문제로 인해서 직탄을 받게 되면 뭐 되게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던 어떤 분이 뭐 알고 보니까 뒤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더라, 또는 NGO 단체의 뭐 단체장이었던 사람이 아주 훌륭한 봉사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 여자 관계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성이 중간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서 상관이 폐인된 경우에는 이 상관 폐인의 역할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하나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설명드린 일간 이 상관 생재하는 요런 과정이 하나로 묶이면 요런 쪽으로 기운이 잘 계속 연결돼서 활용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상관 폐인은, 자, 상관을 인성, 정인이 폐인하는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관 폐인이라고 해서 이 상관을 이렇게 잘 써야 되는 사주, 그러니까 너무 뭐 사주의 일간을 중심으로 인성의 세력이 많고 또 비겁의
이런 세력이 많은데, 그러면 일간의 비겁의 세력이 통분도 되고 인성의 생까지 받으면 일간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지죠. 이럴 때는 반드시 일간의 기운을 빼줘야 되는 상관이나 식신이 필요한데, 자, 이럴 때 상관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상관은 인성으로부터 페인을 받으면 안 되겠죠. 자, 상관이 일간의 기운을 잘 뽑아줘서 설기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럴 때는 상관의 페인에 어떠한 기란작용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봅니다. 자, 이럴 때는 그래서 오히려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고 이런 상관의 기운으로 잘 빼어서 이것을 다시 재성의 기운으로 연결시켜주는 구조,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사주의 어떠한 구성이 인성이 있더라도 상관을 페인하는 게 적절하고 약간 약한 듯하고, 여기에 재성의 구조가 일간과 잘 어울리면서 재성이 인성을 다시 적절히 극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지와 관계가 잘 적절히 균형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드문 경우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간의 생재도 잘 되고 인성을 통한 상관의 페인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균형적인 요소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아주 상급의 사주, 아주 좋은 사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드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인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래서 그 역할의 첫 번째 시간, 제극인이라는 요소와 상관 페인이라는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이 정인의 역할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벽강이었습니다.